자, 여러분들 이어가겠습니다. 31쪽이죠. 이제 성격 심리학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성격 심리학이 뭔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과 함께 학습하면서 생기게 된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 특성이나 부정 특성 모두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주죠.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 정신적, 신체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다. 그래서 했고요. 자, 성격이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는 특정, 특징, 양식. 자, 성격은 일관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사고 및 감정, 그다음에 행동 방식의 총체예요. 자, 일관성이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성격의 특성. 자, 여러 성격 연구자들이 성격을 정의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성격의 특성은 행동적인 독특성, 그다음에 안정성, 일관성이에요. 아까 제가 위에서도 일관성이 있게 진행된다. 주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1번의 행동적 특성. 자, 성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좀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안정성, 일관성. 성격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매 순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자, 성격이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고요. 자, 그러나 성격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결코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고착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번째, 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성격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 변화된 성격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갑니다. 건강한 성격의 특성인데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읽고 가겠습니다. 자, 자신과 타인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관대하게 수용하게 한다. 그다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지각에 취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 모든 감정에 개방적이며 나아가 이 감정을 적절히 표출할 줄 안다. 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로서 용기, 존중감, 책임감, 협동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실 거는 없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성격 특성. 자, 감각, 추구 성향, 그 다음에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이 앞으로의 심리학을 보실 때 써먹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이니까 뭐 기초 개념이다,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감각 추구 성향 가보죠. 자, 높은 자극 수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개인차가 있다.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이 높은 자극 수준의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감각 추구다 이런 얘기죠. 자극이 더 강한 걸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다음 A형, B형, C형 있어요. A형,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느끼며 쉽게 긴장하고 타인에 대한 적개심에 가까운 경쟁의식을 보이고 강한 성취 동기를 가진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걸 뭐라고 지칭한다? A형이다. 이게 이제 향후 앞으로 A형 성격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B형 갑니다. A형과 반대 성향이에요. 자, 좌절을 쉽게 하지 않고 느긋하며 온화한 표정을 지녔다. 침착하고 조용하고 사려가 깊다. C형,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하며 자기 주장을 자제하는 암 유발 성격이다 그랬어요. 이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좀 자제하고 좀 암 유발 성격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좀 비관주의자들이 좀 가깝죠. 자, A형, B형, C형 구분하셨죠? 자, 그다음에 특성 이론 가겠습니다. 성격의 특성 이론입니다. 우선 거기 표가 있는데요. 자, 특성 이론, 그다음 과정 이론, 특성의 유형론이 있고 특질론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론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도식적으로 구조되어 있고요. 보시면서 이 중간에 이 교통 정리라고 그러죠. 한번 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이론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특성 이론 가운데서 유형과 특질론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유형론이 지금 뭐 체행론이라든지 뭐 체경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비중, 어떤 학문적 비중보다는 이러한 설이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히포크라테스의 체행론이에요. 이거 히포크라테스. 자, 최초의 유형론으로 사람의 체액을 혈액이나 점액, 뭐 흑담즙, 담즙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 어느 체액이 신체에서 우세한계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뭐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성격의 이론의 구분, 유형론에 있어서는 이 구분의 한 종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단순한 그 내용보다는 어렵진 않으니까 어떠한 그 체액이 발현하느냐 이거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누구의 뭐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론 했죠. 여러분 그대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크레츠머에서 나왔습니다. 크레츠머의 체격론이에요. 이제 체격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체형에 따라 사람을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이상발육형의 네 범주로 나누고 했죠. 각 체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 하나씩 가보면 쇠약형은 뭐 벌써 이 용어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가날프고 마른 사람들로 정신분열증에 걸릴 성향이 많고 실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크레치머의 주장이에요. 그죠? 많고. 자 비만형은 둥글고 땅딸보 같은 사람들로 조울증에 걸릴 성향이 많으며 투사형은 강하고 근육이 발달된 사람으로 조울증보다 정신분열증의 경향이 다소 많고 이상발육형은 자, 신체 발달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로 근육형과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여러분 내용 숙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셀돈입니다. 셀돈. 자, 크레츠마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개인의 점수를 평정하여 유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자, 내배엽형. 내장 구조가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로 수줍어하고 내성적 기질을 갖는다. 내배엽형. 그렇죠? 그다음 중배엽형. 근육이 우세한 사람들로 활동적, 자기주장적, 정력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 자, 외배엽형. 자,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사람들로 편안함을 즐기며 사교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아까 그 위에서 앞성에서 보신 이 특성 이론 가운데 유형 이론이죠. 그러면 특성 이론에서 유형론 지금 요거 뭐 체행론이나 체경론 보셨고요. 그다음에 특질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특질론 가보죠. 자, 특질론의 대표적으로 이제 세 명이 나와 있어요. 올포트, 카텔, 그다음에 아이젠크에서 요 세 명인데요.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특질이론은 어느 두 사람도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특질이다, 특유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특질 이론가들은 자, 한 개인이 타인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지가 성격의 본질이라고 봤다. 성격의 연구는 안정된 성격 특질들을 알아내는 것이며 성격 이론은 이러한 특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일반론이죠. 자, 대표적인 특질 이론가. 자, 올퍼트, 카텔, 아이젠크. 올퍼트 것부터 한번 가보죠. 자, 올퍼트 특질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조작하는 실체로서 개인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자, 그는 행동상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자, 주특질, 중심특질, 2차적 특질로 구분하였다. 여러분 올포트 여러분이 하나씩 정리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올포트는 자 해서 제일 먼저
주특질이 나오죠. 주특질, 중심특질, 다음 2차적 특질. 자,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걸 지우고 자, 성격을 주특질, 중심, 2차적 특질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올퍼트 이렇게 가는 거란 얘기죠. 그 큰 그림부터 여러분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특질 가보죠. 영향력이 매우 커서 한 개인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인의 생애를 구성하는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생애에,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동 전체의 영향이에요. 이 주특질은 개인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연히 생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중심 특질이에요. 내용 보시면 주 특질보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적다. 그죠? 비교적 적지만 비교적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가 한 개인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특성들이 바로 중심 특질이다 그랬습니다. 중심 특질이다. 그러니까 중반에 보면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타인을 기술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이다.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특질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예요? 타인을 기술할 때 주로 이 특질을 쓴다 그랬어요. 주로 타인을 기술할 때 또는 나타낼 때 중심 특질을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2차적 특질. 중심 특질보다 또 덜 보편적이고 덜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질.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거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특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자, 일관성이 떨어지는 특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구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중심, 2차 특질은 올포트의 구분이다. 여러분 눈여겨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카텔의 특질 갑니다. 자, 공통 특질 대 독특한 특질. 자, 규제상 가보죠. 자, 공통 특질.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한 특질.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독특한 특질. 인간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질이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것 같고요. 자, 능력 특질 대 기질 특질 대 역동적 특질 해서 있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교재상 보겠습니다. 능력 특질.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얘기죠. 다음 기질.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 스타일과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역동적 특질. 자, 행동의 추진력인 개인의 동기, 흥미, 야망을 의미한다. 이것도 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 표면 특질 대 원천 특질 했어요. 괄호에 특질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따른 분류예요. 표면 특질 대 원천 특질. 표면 특질 가보죠. 자, 몇 가지의 원천 특질 혹은 행동 요소로 구성된 성격 특성. 자, 표정이나 동작 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특질로 여러 가지 변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 했어요. 요게 팩트죠. 표면 특질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못하다. 요거 체크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원천이에요. 원천적인 거. 원천 특질. 안정적이며 연속적인 단일 성격 요인이다. 그래서 안정적, 영속적 완전 반대죠. 이거 체크하셔야 되죠. 각자의 원천 특질은 단일 요인으로부터 행동을 야기한다. 자, 원천 특질은 요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개별 요인으로 표면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 조합된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아이젠크의 이 성격 특질 갑니다. 자, 아이젠크는 소수의 성격 차원만 존재하며 개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도의 차이에 의해 독특한 특질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 요인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성격 차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외향성, 내향성 차원,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 세 가지이다. 하나씩 가볼까요? 자, 1번 외양, 내향성. 자, 뇌의 각성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데 외향성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혈기왕성하고 사교적인 특성들을 보이는 반면 내향성인 사람들은 수줍어하고 관심이 한정돼 있으며 자, 내성적이고 과묵한 성격 특성이 있다. 외향, 내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죠. 다음 신경증적 경향성. 정서적인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차원으로 자,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하며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근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정신병적 경향성. 자, 정신병질자가 될 정도로 반영하는 차원으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공격적이고 냉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제할 줄 모르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특질 이론까지 본 것이 지금 특성 이론이에요. 특성 이론. 그래서 유형론과 특질론 두 개를 보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큰 종류 두 개로 이제 과정 이론이 나오죠. 그죠? 성격 이론의 과정 이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33페이지에 거기 위에 있는 요 도식 요거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신분석하고 행동 인본주의 등이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심리학의 기초로서 지금 여기저기 산재에서 나오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론이라든지 행동주의론이라든지 또는 인지심리라든지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자꾸 들어두시고 보시는 것이 나중에 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자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가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정신역동 상담은 자, 지금부터 프로이드죠. 여기서 시작됐다. 표면적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에 관심을 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초기 아동기인 0세에서 6세까지의 경험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이론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어린 시절의 아동기 경험을 중시하죠. 지금 0세에서 6세냐 또는 뭐 일부 이 이론가들은 0세에서 5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이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세에서 6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인간관 가보죠. 자, 우선 생물학적 존재 그랬죠. 자, 인간의 행동과 사고, 감정은 생물학적 본능의 지배를 받고 본능은 행동을 추진하고 방향짓는 동기로 크게 성적 본능과 그다음 공격적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적 본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적 본능은 이제 생존에 의한 본능이죠. 리비도 생존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타나토스죠. 에로스하고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이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에요. 근데 참고로 조금 지금 옆에 보시면 리비도가 삶의 본능이라고 했는데요. 요걸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리비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로스 그다음 타나토스. 자, 이렇게도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로스가 삶의 본능. 그다음에 타나토스가 죽음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에로스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이 리비도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약간의 차이긴 한데 이렇게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비합리적이고 결정적 존재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었고 모든 정신적 형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갈등적 존재. 인간의 세 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자, 원초와 자아, 초자죠. 가 갈등한다. 무의식.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무의식의 저장고에 있어야 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의식 상태로 올라오려는 과정에서 심리적 증상이 발생한다.